아, 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스탁입니다. 자, 1월 11일 월요일이고, 종가매매, 그 다음에 간단한 시황 영상은 앞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려드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시간에는, 기존에, 뭐, 신규 상장주나 아니면은 뭐, 지난주까지 좀 강세였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달부터 뭐 1월 초까지는 여러 종목들이 뭐 바이오하고 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강세인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죠. 어, 아무도 예상 못하는 현대 애플 협업이라는 그러한 뉴스 때문에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삼성전자 또는 현대차 관련주 이쪽으로,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관련 이쪽에 지금 매기가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외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해서 뭐 다른 뉴스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좀 이렇게 불안한 감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코스닥 종목 쪽에서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알아보지는 않고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좀 볼 텐데, 뭐 클리노믹스도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보면은 퀀타메트릭스가 이제 오늘 물량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뭐 위지트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보면은 A 프로도 있습니다. A 프로도 보면은 물량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대주주 물량 같습니다. 대주주 물량이 이제 풀리는 것 같고, 퀀타 맥트리스도 물량이 기관 투자자 및 뭐 벤처 금융 이쪽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차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어, 거의 대부분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은 한 5% 정도, 5% 정도면은 뭐 그렇게, 그 다음에 피플바이어도 좀 있죠.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 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체라. 알체라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알체라가 묶여있는 물량이 좀 적지 않습니다. 약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미코도 있고, 미코는 뭐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콘텐츠 대세죠. 쪽도 한 3%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센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퀀타 매트릭스가 이제 1월 9일이죠. 1월 9일 날 약 25% 정도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 프로죠. A 프로가 이제 16일 날 나오는데 약 42%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 18일 날 나오는데 약 5% 정도.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19일 날 나오는데 약 3% 정도. 그 다음에 알체라가 21일 날 나오는데 약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하락할 때 그래도 뭐 양봉 정도 모습을 보여줘서 좀 버텨주는 그런 바이오, 그다음 그런 기타 종목들을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버티고 난 이후에 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에 지금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보니까는 셀트리온이 계속 준비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선두로 해서 바이오 업적에 한번 매수세가 한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주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치고 나갈 업종이 좀 바이오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퀀타 매트리스를 한번 볼게요. 퀀타 매트리스가
오늘 이제 그 보호해서가 풀리고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부터. 근데 금요일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이미 이제 현대 애플 쪽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이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소외받을 수도 있고 또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마이너스 뭐 저가는 17%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4%에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개파락하고 나서 밑에 이제 밑꼬리를 달고 이제 마이너스 3.5%로 마감을 했는데 이 물량이 뭐 다 나왔는지 아니면은 더 나올 물량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악을 좀 할 수가 좀 없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차트를 뭐 신규 상장주를 그거 보면서 이제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새로 그려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볼 거냐 하면은 내일도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는 밑꼬리 달고 다시 한번 내일 십자 캔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좀 바램은 오늘 저가를 좀 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또 그 다음날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런 캔들. 이렇게 이제 하방에서 십자 캔들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음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런 양봉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양봉. 어느 선에서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양봉이 나올 때 밑에 좀 이렇게 거래량이 같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꼬리 하나는 달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여기 지금 두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개 정도가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려 보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하던 그런 정도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싸지 않나? 이 정도 가격이면은 싼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싼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싼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입을 하면은 가격은 좀 맞출 수는 있어요. 가격은 좀 맞출 수도 있는데 가격보다도 저는 돈이 여기 묶여버리면은 다른 것을 좀 매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 비용을 위해서 타이밍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뭐 들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타이밍을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하방 추세에 있는 것을 굳이 잡아가면서 얘가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장래에 갈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이러한 V자 패턴을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진 않으니까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캔들 이런 모습이 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펀타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게 A-Pro입니다. A-Pro. A-Pro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관련주로서 저는 사실 지난주에 좀 매수를 좀 했어요. 대략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서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했고 왜냐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고점이 이 정도 5만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5만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힘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만원 전후로 해서 매도를 하고 일단은 나와서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익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 크던 작던 간에 익절하는 게 좋다.
내가 이 종목을 너무 공부해가지고 얘가 장래에 뭐 LG화학하고 공급이 어떻게 돼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혼자서 이렇게 상상 속에 빠지는 것보다도 일단 흐름을 보고 나중에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수익 실현하고 그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그런 습관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프로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이는데 이틀 정도 지금 쉬는 거죠. 내일 혹시 모릅니다. 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밑꼬리 이렇게 하나 달고 다시 이렇게 내일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익 구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뭐냐 다시 본다고 하면은 보호애수가 이제 보호애수 풀리고 나서 2, 3일 지켜볼 것 같습니다. 1월 16일이면은 아마 16일이면은 그렇죠.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A 프로는 좀 그렇게 다음 주에 좀 이번 주는 그냥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주고 아니면 신규 상장 주던 간에 할 만한 종목은 많이 있거든요. 굳이 A 프로가 아니라도 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다만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매일매일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오면은 그때 한번 매매를 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이더에 그냥 담아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죠. 고바이오랩 자, 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량이 나올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 정도면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한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는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쉬죠. 약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한번 들어 올리고 났다가 쉬었다가 2차 상승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만원을 안착하지 그런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이번 주에 지금 오늘 같은 그 하락장 속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량도 조금 나오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한번 6만원을 도전하지 않을까야 고바이오 랩은 이러한 도전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 관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서 하락을 하는데 어디서 이제 멈추느냐 그런 것을 보고 매매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그렇다. 약 5% 정도 물량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한번 이런 식으로 예상을 좀 하는 거죠. 전략을 짜는 거죠. 이번 주 내일 모레 해서 6만원 도전할 수 있는데 이거 뚫는 거 아니야? 뚫는 거 아니야? 하는데 못 뚫고 내려오면 타이밍상 다음 주 월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5% 정도 되는 물량이라도 출회가 된다고 하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5만원대도 올 수 있는 5만원 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폴바이오 피플바이오가 굉장합니다. 피플바이오 아까 봤던 고바이오랩과 움직임이 비슷하죠. 좀 이렇게 물량 소화하고 한번 들어 올리고 좀 조정 받으면서 물량 소화하고 상한가로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수, 목, 금 3일 조정 받았습니다. 3일 미리 조정을 받고 이것이 이제 뭐 현대차 아니면 삼성 때문에 수급이 뚫려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고점 부분이죠. 7만원 이상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은 그 수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장에서 이렇게 10% 정도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시 상승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상승으로 가겠다는. 다만 내일 만약에 그 장이 시작을 했을 때 이러한 구간들을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여기에 한번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뭐 7만원
72,000원 요 사이 이런데 뭐 뚫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내려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만약에 음봉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탈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 67,500원을 이탈을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붙이더라도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른 지금 그 신규 상장주보다는 피플바이오가 힘도 괜찮고 어떤 추세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에서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얘는 그렇게 물량이 부담스러운 물량이 아닙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보는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피플바이오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알체라 이게 그 안면 인식 기반 인식으로 AI 관련 주기도 하고 이게 최대 주주가 스노우고 스노우 같은 경우 네이버랑도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아직은 신규 상장주고 물량 소화하고 이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4만원을 깨고 내려오는데 이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죠. 이 하락이. 그래서 뭐 3만원대도 이제 건들 수도 있고 32,500원대도 건들 수도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하락이 멈출지는 모르니까는 섣불리 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퀀타 매트리스죠. 그런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자선 캔들이 뭐 하나 둘씩 붙어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제 하락을 멈추는 이런 십자 캔들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도지 형태로 이렇게 도지 형태의 이런 캔들이 하나 옆에 붙어주고 또 이렇게 붙어주고 두 개 정도 뭐 하나 정도도 될 수도 있고 두 개 정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된다.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바닥을 다지는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이런 모습은 좀 나와줘야 된다.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하락이 멈추고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알체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하게 뭐 야 이거 지금 스노우 관련주고 뭐 네이버 관련주인데 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도 위에서 정리가 돼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비싸게 주던 아니면은 더 싸게 사던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량도 적지가 않아요. 물량도 지금 적지 않기 때문에 15% 정도.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개를 봤는데 나머지 이런 종목들 같은 건 있잖아요. 오늘 상승장에서 이제 좀 버텨줬던 기존에 좀 강했던 움직임이 좋았던 그런 바이오주입니다. 뭐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보호에서 물량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있어요. 뭐 이게 뭐 대주주 물량인지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자인지 그런 거는 각 종목마다 그 구독자님들이 뭐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고 자 마지막에 꼭 한 번씩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